스마트폰 렌즈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산다칼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필믹 프로 아나모필 렌즈 연동 방법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요청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 렌즈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데 가격부터 브랜드까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한번 정리해 줄 수 없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 저의 경우에도 처음 렌즈를 구매할 때 브랜드, 마운트 이런 정보들을 꽤 많이 찾아봤지만 사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영상에도 제대로 정리된 게 없다 보니까 일단 그냥 질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사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능, 브랜드, 마운트 이런 부분들 제가 2년 남짓 알아낸 정보들 전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스마트폰 렌즈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꼭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렌즈인 와이드 렌즈와 텔레포토 렌즈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타입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렌즈인데요. 제가 가진 아이폰을 예로 들면 넓은 화각을 담아내는 울트라 와이드 렌즈, 표준 화각을 담아내는 와이드 렌즈, 그리고 인물 촬영에 최적화된 좁은 화각의 텔레포토 렌즈, 총 3가지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스펙을 찾아보면 각각의 렌즈별로 차이가 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리개 수치를 비교해보면 와이드 렌즈는 f1.6으로 밝은 조리개 값을 갖는데 반해 울트라 와이드 렌즈는 f2.4로 상대적으로 어둡고, 텔레포토 렌즈도 f2.2로 마찬가지로 와이드 렌즈에 비해 어두운 조리개 값을 갖습니다. 조리개 값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이야기해보면,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밝게 찍히고 조리개 값이 높을수록 어둡게 찍히는데, 조리개 값이 밝을수록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 ISO를 높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이즈 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얕은 심도를 갖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효과와 같은 보케 표현 장면을 촬영할 때에도 더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폰과 같이 이미지 센서가 작은 카메라에서는 더 도드라지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경우 와이드 렌즈에만 센서 시프트 방식의 손떨림 방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필믹 프로와 같은 수동 카메라 앱을 쓸 때 굳이 크롭을 감소하면서까지 안정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큰 움직임을 갖는 상황이 아니라면 짐벌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핸들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마트폰의 와이드 렌즈가 다른 두 개의 렌즈에 비해 기능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와이드 렌즈의 고정된 화각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포토 렌즈와 같이 좁은 화각을 담아낸다거나 아니면 울트라 와이드 렌즈처럼 아주 넓은 화각을 담아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와이드 렌즈와 텔레포토 렌즈입니다. 그러면 와이드 렌즈를 사용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장착 전후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은 장면이고요. 다음은 같은 위치에서 와이드 렌즈를 장착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되죠. 다음으로 조리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출 설정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드 렌즈를 장착한 장면이고, FPS 30, 셔터 스피드 60분의 1일 때 ISO를 최저 34로 설정한 화면이고요. 다음으로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촬영한 장면이고, FPS와 셔터 스피드, ISO를 동일하게 설정한 장면입니다. 두 화면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울트라 와이드로 찍힌 게 더 어둡게 보여지고, 컵 뒷부분 배경 영역을 보시면 아웃포커싱 효과가 도드라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텔레포토 렌즈입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내장된 텔레포토 렌즈로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와이드 렌즈에 텔레포토 렌즈를 장착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화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뒷부분 배경 부분을 보면 와이드 렌즈에 텔레포토 렌즈를 장착한 장면에서 아웃포커싱 효과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드 렌즈와 텔레포토 렌즈의 사용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앞서 말로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화각 그리고 조리개 이 두 가지 목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와이드 렌즈에 서드파티 와이드 렌즈와 텔레포토 렌즈를 장착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을 예로 들긴 했지만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도 가장 많이 쓰이고 기본이 되는 렌즈인 와이드 렌즈가 가장 스펙상 좋게 출시가 되니까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셔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한 목적을 갖는 타입이고 첫 번째로 아나모픽 렌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영화 어벤져스의 한 장면이고요. 타노스의 건틀릿에 인피니티 스톤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가로로 기다랗게 빛이 퍼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나모픽 렌즈로 촬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강한 광원 주변에 빛의 플레어가 생기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과는 다르게 가로로 기다랗게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화면 비율에 적합하도록 촬영이 되는 렌즈가 바로 아나모픽 렌즈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나모픽 렌즈는 수억 원대의 시네마 카메라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용 아나모픽 렌즈가 출시되었고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접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모픽 렌즈로 촬영된 장면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강한 빛이 있는 부분을 촬영하면 주변에 플레어가 생기는 게 보이시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기본 광각 렌즈로 촬영된 장면과 비교해 보아도 가로로 훨씬 더 넓게 장면이 담겨지는데 이렇게 촬영된 장면을 후편집에서 세로로 줄이거나 아니면 촬영 단계에서 필믹 프로와 같은 수동 카메라 앱을 사용하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찍고 있는 눈앞에 있는 장면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겨지기 때문에 여행 영상을 찍을 때 아나모픽 렌즈를 활용하면 훨씬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시아이 렌즈입니다. 촬영된 장면을 보시면 일단 굉장히 넓은 화각으로 장면이 담겨지고 화면 가운데 영역을 기준으로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왜곡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왜곡을 좀 더 극대화하고 더 넓은 화각을 담아내는 렌즈가 바로 피시아이 렌즈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보다는 익스트림한 장면과 같이 특수한 장면을 촬영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또 사진 촬영을 할 때에도 왜곡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앞서 아나모픽 렌즈는 가로로 넓게 빛이 퍼지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빛이 퍼지는 효과는 텔레포토 렌즈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광각 계열의 렌즈를 사용하면 화면 중앙부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넓은 부분을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효과이고 아나모픽 렌즈는 가로로 넓은 화각을 담아내면서 가로 방향으로 플레어가 도드라지도록 설계된 것이고 피시아이 렌즈는 플레어가 도드라지도록 설계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빛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플레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렌즈입니다. 매크로 렌즈는 흔히 말하는 접사 촬영을 위한 렌즈인데요. 잠시 기본 광각 렌즈로 촬영된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는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지만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고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도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렌즈가 바로 매크로 렌즈입니다. 매크로 렌즈는 높은 비율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최소 초점 거리가 짧아지고 최종적으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데 초점 거리에 대한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매크로 렌즈는 매우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렌즈를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해보았고요. 여러분의 사용 목적에 맞게 어떤 타입의 렌즈를 구매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 렌즈 총정리 2번째 시간으로 브랜드 그리고 마운트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요. 오늘 영상과 더불어서 함께 시청해주시면 렌즈를 구매하실 때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삼다칼라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